제가 직접 현장에서 노사모분들이랑 대화를 나눠 봤잖아요. 그분들이 다 열변을 토하세요. 원래 어떠한 그 후보를 막 지지하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에요. 보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뭐 공주 지역 이럴 때는 노사모분들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사모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노사모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왔어야죠. 그리고 신천지는 사이비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직될 수 있는, 그리고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신천지에서. 그러면 신천지가 주도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면 되는데 뭐하러 소규모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노사모분들을 뭐하러 그 소규모로 오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김진애 지금 직책이 뭐죠? 에너지 뭐 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 진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뭐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냥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급이죠. 뭐 에너지 뭐였는데 지금 프로필에는 나오지 않는데 보시면 에너지 뭐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관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장이 이거와 비슷해요. 지금 스카프 메고 계시죠? 제가 김진래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스카프를 하는 것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인데 왜 김진애 씨 같은 경우에는 스카프를 해서 여성성을 강조하느냐.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 스카프를 찼다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막 주장하는 것과 전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점점 이 공론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이게 논의될 만한 내용들인가? 아니면 그냥 오물을 투척하는 것인가? 요즘에 이제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자리 받은 것도 이거 제 생각이지만 이런 일 하라고 한 자리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죠. MIT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 거는 알겠는데 사실 요즘에 오마이뉴스나 여러 가지 본인 방송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갈 것인데요.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페이스북 거기에는 총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현주 텔레그램은 김민석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텔레그램 이거 누구랑 한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말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강덕구 페이스북과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작은 소리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지은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정당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민석 후보가 행위한 거잖아요. 나는 뭐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경력, 학위, 재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지금 당대표 선거에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정당법에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규는 좀 다릅니다.
당규는 뭐 신분, 경력, 그리고 뭐 사상 등등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정당법과 당규의 다른 점은 이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강북구 최고와 문자를 나눈 그 내용 본인이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본인 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강북구 의원과 김민석 후보가 카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와 강북구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그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당원 당규에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일처리가 되느냐 이게 보니까요 뭐 이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선관위에게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규 34조를 위반을 하고 이제 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선관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당시에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제명까지 가능한 당원 정지까지 가능한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김민석 후보에서 피선거권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시간 자체가 징계까지 나오는 그 시간과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시간이 간극이 있잖아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지 않나 되나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당직에서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징계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경고 정도만 주는 것 그리고 제가 말했던 뭐 당원 정지라든지 당직자 정지, 제명 뭐 여러 가지 단계의 처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 윤리심판원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상 쉬워 보이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정도 언급한 거 가지고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대선 때 일이지만 윤석열 재판을 보면 유사한 사례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21년도에 간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윤우진 전 세무처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요.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았습니다. 윤우진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에요. 윤석열의 대윤, 윤석열, 소윤, 윤대진 해가지고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문제가 터지자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요. 당시에 검사였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윤석열 후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났습니까?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안 만났다고 해요. 저는요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왜? 당시에 윤석열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사이비를 믿는다라고 하면 기독교표, 불교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윤석열에게 베네핏이 있었단 말이야.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이거 정말 강북구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세요. 페이스북 거기에는 총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연주 텔레그램은 김민석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상관없다고 말을 하죠. 당시에 합당과 관련 문제도 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게 다 김민석 총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이 김민석을 뽑아주느냐 뽑아주지 않느냐 큰 당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투표가 과열이 되고 있어가지고 강지호 같은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의 그동안의 행적을 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 고관여층이 아니고 권리 당원이지만 약간 정치를 내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선가 강북구와 이현주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로 찍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